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입에 많이 안 붙어서 저도 좀 이렇게 이질감이 드는 단어가 있어요? 이재명과 대통령 이게 붙어 있는 게 네. 너무 어색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직도. 처음이라 그렇겠지 뭐.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겠지. 네. 이제 이런 거죠. 뭐 자기는 뭐 세금으로 집값 잡을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공급의 방점이 찍혀 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공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기 사실은 신도시. 그렇죠. 사기 신도시가 뭐 그렇다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뭐 10년 걸릴 거고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됐고 사실 그건 이제 현실성이 많이 없는 거고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취득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게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지는 않으나 양극화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양극화. 근데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의 스탠스는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안 풀죠. 안 푸니까 이제 양극화는 계속 갈 거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를 과연 가만히 보고 있겠냐.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그 이한주 씨인가 그런 정책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기본소득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또 언론에서도 집값이 너무 오른다 또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가장 쉽고 빠른 게 당연히 세제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국토보유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 자산가치 30억 이하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재명 그 대통령이 한 그 정도 되시잖아요, 자산이. 양지마을. 네, 양지마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자기까지는 서민이라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초고가 부자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도 한 30억 정도 언저인데 그 이상이면 뭐 국토보유세라든가 이런 게 커질 수 있지만은 또 그 이하는 아마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좀 반발이 좀 심해져서 그게 또 20억 이렇게 낮춰질 수도 있어요. 20억.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근데 지금 근데 그분들은 30억 언더에 있으신 분들은 국토보유세보다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뒷바퀴보다는 앞바퀴 소득을 어떻게 늘릴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앞바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생각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30억 이상의 이제 초부자들, 초고가 부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강남순 서민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국토보유세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재산세라든지 이제 국토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부세라든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뭐 현금 흐름을 더 좀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나와야 되니까 본인들이 그거 못 버티면 이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보유세는 제가 볼 때는 한 경계가 제가 볼 때는 30억 정도로 봐요. 그래서 30억 이하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했듯이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은 내가 돈 이만큼 갖고 와서 라면 하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경계하셔야 된다. 세금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이 30억 이하라고 하면은 언더라고 하면은 한 채 정도는 그렇게 뭐 크게 부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서울의 뭐 토호제 지역만 봐도 네네. 상당수의 인기 지역들이 30억 그렇죠. 초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물론 실거주가 가장 많긴 그렇죠. 하겠죠. 그럼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거주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력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뭐 경비를 하시거나. 네.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그거 종부세 내려고 경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강남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네, 지키면 다행이다. 그렇죠. 안 되면 이제 뭐 팔고 그때도 뭐 강남집 팔고 가면 되냐고 그때 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뭐 이제 스탠스가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아니면 따로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월세를 주고 다른 데 내려가겠죠. 다른 데로 좀 저렴한 데로. 다른 데 뭐 전세나 월세 살겠죠. 월세 받으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않겠냐. 무자비하게 올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이제 밑에 이제 여론도 막 이렇게 집값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초양극화가 되면 그러니까 초양극화 해결이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를 모르고 오히려 더 규제를 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인드 자체가. 제가 볼 땐 초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다주택 중과 폐지. 그렇죠. 취득세 중과도 폐지하고. 왜냐면 취득세 중과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니 내가 집이 조그만 거 하나 있어서 강남집 사는데 8% 12% 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원래 3%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처분하고 강남집을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매물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또 이런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물건도 자체도 없어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내가 실입주하는 거를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 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 없는데
살려는 사람은 대기하고 있잖아요. 줄 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앞에는 죄송해요. 문제, 이재명 정권이 아마 못 할 거예요. 나 지금 계속 몸살이고 있는 게 내가 웃겨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 웃기신 거죠? 웃겨.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게 그치. 유튜브 찍는데. 그치. 너무 웃기네. 네. 그럼 이제 30억 초과에 대해서는 네.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럼 네, 30억 이하는 아까 네. 앞바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부동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네네. 조정할 건 없을까요? 그 가급적 이제 빨리 이제 똘똘한 채로 가는 건 맞는데 이제 그 보유세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뭐 그렇게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또 벌면 되니까 그럼에도 이제 가시는 것도 맞긴 한데 이제 보유세 부담이 어차피 30억 언더에 가시는 분들은 빨리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게 맞죠. 무조건 30억 언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은 30억 이상이 이제 약간 보유세가 올라가지 그 이하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근데 만약에 20억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크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뭐 그것도. 또 뭐 정권에 따라서 이제 그게 기준이, 그러니까 계속 낮아질 수도 있어요. 30억에서 20억, 10억에서 뭐 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과연 누가 서민이고 누가 부자인지 나중에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분들은 최대한 좋은 걸로 가는 게 맞다. 최대한 좋은 걸로. 그래서 그리고 최대한 좋은 걸로 갈 때 대출을 왕창 일으켜라. 가급적.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대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했잖아요. 네, 왕창 일으켜라. 엄청 강조하시네요. 네, 왕창 일으켜라. 왜냐면 원화가치 하락이면 대출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부동산? 네네네. 부동산 기준으로 자산가액 총액을 네네. 한번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10억이다 총액이. 그럼 10. 그렇지. 총액이 20이다 그러면 20. 그래요. 30, 재밌네. 40, 41, 50, 52. 네네. 네, 22도 있고요. 여기 후레인TV는 부자분들이 많으셔서. 52. 와. 네네네. 장난 아니다. 네. 그러면 강남 한 채인가? 아니면 두 채 정도 되실 그렇죠. 수도 있고요. 뭐 작은 평수는 그렇게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음. 역시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부자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더 숙여야 돼. 부자일수록. 왜냐면 그 사회적으로 너무 반감이 심해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제 방송에서도 너무 이렇게 위화감 조성하고 이런 거 자제해야 될 것 같아. 지금 8년 동안 이제. 적폐 채널을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겸손해지라니 지금. 저는 항상 겸손은 했는데 겸손하셨잖아. 겸손한데 그래도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집에서 하자. 가이드를 바꾸신 것 같은데 오늘 약간. 근데 진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부자분들도 그렇고 노력해서 엄청 노력하세요. 엄청 노력해요. 잠도 줄이고. 근데 본인들은 맨날 놀다가 저 부자 저 돈 뜯어서 나눠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진짜 놀부심 보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부자들이 많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도 얘기 안 하고 우리 같은 이게 학구 유튜버에서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메이저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인식들도 사실 별로 없고. 부흥량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싫어요, 거기서. 네, 부동산 말씀하세요. 공약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네. 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일 큰 사기 신도시부터. 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근데 뭐 계획은 하고 뭐 발표는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삼신도시도 뭐. 다음 정권에서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뭐 발표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갖고 온 게 요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 이한주 실장님이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아마 이분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실 거예요. 21년도 기사긴 한데요. 네네. 이제 이번에도 이제 등판을 네. 하신다고 해서 네.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재명 기본소득 설계한 이한주 씨가 아파트 땅 상가가 17건을 소유하셨다고. 이런 게 이제 그때 이제 기사로 나왔던 거죠. 17개까지는 서민. 그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렇게 돼서 자산 총액이 총 58억 9천만. 지금은 이제 더 올랐겠죠. 100억대 넘게 된대요. 그렇죠.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라고 했고. 와, 법인도 세우실 줄 아시네. 그렇죠. 잘하네. 기본소득을 이제 실제 설계했던 방식이고 지금 갖고 있는 걸 좀 봤더니 볼까요? 강남에도 한 채 있으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네네. 청담동 3위 아파트, 그다음에 천안시 동남구에 단독주택을 보유했고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경기 성단시 임해동의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다주택자이시고 그다음에 그에 또 뭐 있더라? 분당에도 있고 청담에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네네. 상가도 있고 근생도 있고요. 네네. 토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갖고 계세요. 되게 잘 짜놨다. 잘 짜놨어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해. 훌륭하시니까 잘하시겠죠? 자,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을 설계하셨다. 그리고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어쨌든 본인 자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내로남불이 많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도 누구였죠? 너무 많은데요. 김의겸, 예, 흑석 김의겸도 있었고, 박주민, 예, 박주민 의원도 있었고, 예. 방배삼익, 조국. 조국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르진 않잖아요. 근데 말은 항상 서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얘기는 하지만 또 정작 본인들은 엄청나게 본인들의 자산을 축적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항상 이게 다르다. 항상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다. 이 본인의 앞뒤가 안 맞는 걸 알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이게 그렇죠. 회로가 꼬이지 않을까 머릿속에서. 근데 안 꼬이나 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선민의식, 자기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다. 일반 이제 밑에 서민들과는 다르다. 자기는 항상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서민과는 다르다. 하지만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낼 거다. 항상 이런 선민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 항상 계급을 항상 타파해야 된다고 하지만 항상 그 계급주의를 엄청 추종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속물인 거야? 정상인 거야? 네. 며칠 전에 지인 만났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강남대치 아파트 살더라. 자가냐고 물어보니까 자가라고 했다. 집에 와서 시세 검색해보니까 40억대. 그 뒤로 식욕도 없고 기분이 우울한데 나랑 비슷했던 놈인데 어이가 없네. 예전 프랑스 대혁명 때 지주들 단두대 처형당한 이유를 알 듯. 위화감과 불쾌감이 계속되는데 내가 속물이라 그런 거야? 아님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인 거지? 네. 물론 정상이 이렇게 느끼는 게 사람의 기본 본심이긴 해요. 본심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승화를 시켜서 그죠? 승화를 시켜서 본인도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이거 다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고. 그래서 문화 대혁명도 발생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역사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근데 그거를 또 역이용하는 정치가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